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 41분 02초 지나고 있고 개떡 같은 시장. 저는 매일경제TV 아침 프로그램 출발 오늘의 증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최일만 앵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식 돋보기 텔레그램에 지금 계속 한 4,000명 조금 안 되는데 이제 곧 4,000명이 넘을 것 같으니까 넘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 그리고 또 우리 가치투자 클럽 거긴 3만 명이야. 하여튼 뭐 3만 명의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보는 거니까 뭐 좋은 정보들이 많겠죠. 무료고 저희는 무료입니다. 다 목적성 없어요. 상업성 없고 오늘도 미모의 주린이 앞에 있고 발레를 전공한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주발린이라 되나? 주발린이? 하여튼 언젠가 출연을 한번 할 테지만 오늘도 주린이 입장에서 많은 신선한 질문들을 좀 해주시고 뭐 다 늘 얘기하는 불확실성이라고 하지만 불확실성의 근본은 지금은 정치적인 이슈, 정치 이벤트 때문이고 정치인들의 이 말바꾸기 신공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고 우리 금요일 날 지금 녹화하고 있지만 금요일 아침에 또 정치인의 말바꾸기가 나왔지. 낸시 펠로시 누나가 펠로시 하원의장, 저보다 누님입니다. 펠로시 누님이 또 말을 바꾸셨지. 바꾼 건 아닌데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경기 부양에 대한 합의가 거의 다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합의를 해도 상하원을 통과하는 입법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를 달았는데 다 왔다는 다 개구라지. 마지노선의 한계로 딱 정했다가 바꿨어. 21일로 넘어갔다가 또 계속 하고 있다 그랬다 이제 주말로 또 간다 그랬다가 다 거짓말이라는 건 알잖아. 등산이론. 등산 올라갈 때 보면은 막 목이 숨이 목까지 차는데도 다 왔다 그러잖아. 한 2km 남았는데 언덕배기 2km는 힘듭니다. 하여튼 그것처럼 고비고비를 넘어서 도달을 해도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내려가자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치쇼 때문에 시장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고 질질 끌 것 같아. 계속 질질 끌고. 뭐 그렇다고 대선이 끝나면 뭐가 달라지려나? 달라질 것도 없어 사실. 달라질 것도 없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 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거를 시간 벌기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현재 주가 지수인데 어느 정도 경제 지표는 돈을 그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 들쭉날쭉거리지만 올라오는 지표들이 있어. 이 다음 주에 이제 29일 날 미국의 3분기 GDP를 제일 주목하는데 워낙 2분기가 개빡을 쳐가지고 마이너스 30%가 넘었을 거예요.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는 경기 부양을 하고 돈을 줬기 때문에 실제 돈을 많이 줬거든. 실업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줬기 때문에 지표들 중에 빵빵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또 착각할 수 있잖아, 시장이. 개선되나 보다. 그리고 또 이제 치료제 나왔다고 하니까. 치료제는 원래 쓰던 건데 그냥 긴급 승인해서 정식 승인으로만 바꾼 거고 뭐 잘 아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고. 근데 그 효과가 뭐 솔직히 아무도 모르지. 그럼 정식으로 인증했다는 거는 써봤더니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그래 오늘 예고했던 게 사실은 정규 방송에서 그랬지만 환율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졌어. 그러면 환율이 그렇게 떨어지면은 우리 환율 강의 한번 했지만 원화 강세, 원화의 위상이 올라가는 절상. 그러면 그 원화로 대변되는 주식시장은 절상 올라가야 돼 위치가. 근데 주식이 안 올라가잖아. 환율만 떨어졌어 가파르게. 왜? 그 이유가 있단 말이야. 꼬여 있는 부분이. 이런 거지.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 나라가 돈이 있으려면 세금을 많이 걷든지 세수. 그렇지 않고는 보통은 채권을 발행해 국채를. 그런데 지금은 적자 국채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지만 채권을 발행하면 장기채 위주로 발행을 해. 만기가 긴 것들. 단기채를 하면은 빨리빨리 갚아줘야 되잖아.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바쁘단 말이야. 그래서 장기채, 10년 이상짜리들, 10년, 뭐 20년, 30년 이런 장기채를 발행하는데 장기채를 발행을 하면은 정부에서 기재부 주관으로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일단 사줘. 중앙은행이. 미국도 똑같아. 그런 식인데. 근데 한국은행이 사줄 여력이 지금 안 돼. 왜? 봤더니 한국은행 밸런스 시트
재무제표를 열어봤는데 골 때리는 거야. 통한채하고 외평채를 해가지고 약간 그 환도 관리하면서 근데 손실이 나면 안 되는데 꼭 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요점은 뭐냐면 한국은행을 국감을 해보고 열어봤더니 이씨 적자가 있는 거야. 근데 잘 된다 그랬거든. 수익을 막 내지는 않아도 까지진 않아요라고 했는데 딱 열어봤더니 적자인 거야. 그럼 한국은행이 일단 위치기 움츠러들잖아. 이 기재부가 발행하는 장기채를 못 사주지. 장기채를 못 사주면 이제 기재부가 이제 단기채를 발행한 거야. 이례적으로 2년짜리 국채를 발행을 했어. 거의 이례적이야. 역사를 다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기억하기엔 처음이야. 그러면 2년짜리는 짧잖아. 만기 2년이야.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오케이 야 거저먹는 거네. 그래갖고 2년짜리 국채를 많이 사. 그러다 보니까 원화를 사니까 달러 팔고 원화 사면 환율이 떨어져.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 이례적으로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확 그렇게 돼버렸어. 포인트는 기재부하고 하느니 뻘짓을 했다. 기재부가 뻘짓한 거는 세금 문제고 한국은행이 뻘짓한 거는 운용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다가 뽀록 났고 또 하늘에서 뭐라 하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팩트 위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율만 떨어지고 주가는 바보처럼 못 올라가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해외도 꼬여 있고 국내도 꼬여 있고 뭐 약간 꼬임의 연속. 그래서 자신감 있게 뭘 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또 하여튼 뭐 기재부에서 또 WGBI라고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 세계 국채 지수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편입이 되면은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은 WGBI에 편입이 됐고 우리나라는 아직 못 됐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몇 번 한 2번인가 물 먹었는데 이번에 3수를 도전하겠다 기재부가 그거를 이제 시장에다 좀 알린 것 같아. 그래갖고 만약에 뭐 그런 3수를 해서 통과하면 그것도 이제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원화 강세의 요인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거.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쉬어. 주식하지 마. 이러면 안 되지. 그냥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근데 지금은 그냥 다 떨어지잖아. 좋고 나쁨이 없이 그냥 다 같이 막 떨어지고 그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 사자와 팔자, 매수와 매도가 절충되는 게 가격이고 그게 주가라는 거지만 팔자의 심리가 강하고 이게 좋은 회사하고 나쁜 회사하고는 필요 없어. 그냥 누군가가 확 팔아 버리면은 더 떨어지고 더 손실이 날 거니까 우리도 같이 팔아. 막 그렇게 되는. 또 전문 용어로는 죄수의 딜레마. 취조를 할 때 공범민 죄수를 나눠놔. 그래가지고 얘한테 가가지고 야, 저 새끼가 부를 거야. 불었어. 그럼 너 혼자 독박 쓴다? 그러면 이 새끼가 아이씨 내가 먼저 불어. 그럼 얘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둘이 안 불기로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누가 먼저 팔 거냐. 제가 안 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팔면은 내가 또 뭐 먼저 팔아야 되고 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좋은 재료가 더 크게 빡 나와서 해결이 하나하나씩 풀리거나 아니면은 가격으로 떨어져서 정말 야 너무 싸다. 다들 막 중내산에 할 때 바닥이 나오니까 그럴 때 싸게 사거나. 근데 보통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사고 주린이들은. 그리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고 따라가는 게 주린이고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야. 누구나 다 그래.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오를 줄 알고 따라가서 샀는데 다음날 또 빠지고 그래갖고 아닌가 보다 하고 팔았더니 다음날 올라가고 뭐 이런 거. 그 와중에 금융주는 엄청 좋은데 실적인가요? 그렇겠지. 그냥 기계적인 거라고 보면 돼. 원화채, 원화 강세 그러면 그냥 프로그램처럼 은행주를 금융사 주식을 먼저 사. 기계가. 왜냐하면 은행 망하면 국가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는 기업이잖아. 워낙 좋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은행주들을 섞어서 사. 그냥 기계가. 그냥 그런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배당 받으면 되니까. 특별하게 은행이나 금융주가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칠면조 얘기해줬나? 칠면조요. 우리 항상 하다 보면 옆길로 잘 빠져. 기업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 종목이지. 그러니까 뭔가 연상작용을 잘 해야 돼.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쭉쭉쭉쭉 나가서 연상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정적인 이슈들이 눈에 많이 보인단 말이야. 미국의 칠면조 농가들이 지금 파산을 엄청나게 할 것 같은데 칠면조도 1년에 한 번 장사하는 거지. 추수감사절 때. 알잖아. 이따시만한 타조만한 것들을 잡아서
온 떼거지의 가족이 모여가지고 추수감사절 날 오븐에 구워서 썰어 먹어야 되잖아. 근데 코로나가 자꾸 확산되니까 모이질 못하는 거지. 겁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칠면조의 수요가 줄어들어. 칠면조도 크기별로 달라. 엿다시만한 거, 요만한 거, 5인용, 4인용, 몇 인용 이렇게 다른데 칠면조의 특성은 도사를 할 때 기계로 할 수가 없어. 사람이 다 해야 돼. 그걸 보통 이제 히스패닉들이나 이런 임금이 싼 사람들이 하거든. 근데 얘네들도 코로나 때문에 인부를 구하기가 어렵고 그런 칠면조 농장들이나 그래서 칠면조 시장이 한 3조 원 돼요, 미국이. 커. 일단 첫 번째는 육가공 업체들에 대한 것이 부정적이고 고용도 그러면 낮아질 것이고, 그지? 전체를 다 좌지우지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눈에 보인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칠면조 미안하다.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 칠면조로 빠져버렸네. 이재용이 뭐 베트남 갔다 오고 이재용 부회장? 오랜만에 음. 뭐 일본도 가야죠 뭐 이랬다던데. 가겠니 일본? 하는 말. 코로나인데 가겠니? 그리고 한번 데미지를 받았잖아. 마음의 상처를 받았단 말이야 일본한테. 안 가. 안 갈 거야 아마. 오히려 유럽 탐방이 굉장히 이슈가 있지. 뭐 ASML하고 그러니까 ASML은 또 뭐 노광 장비 다 알겠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미세화 공정에는 필수적인 장비 뭐 다 그런 건 이제 NPX 반도체라는 데도 미팅을 한 것 같아. NPX 반도체는 주문형 반도체처럼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브레인이야. 5G도 그렇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도 그렇고 이 NPX 반도체가 네덜란드 건데 한때 퀄컴이 인수하려다가 못 인수했어. 그런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 거 보면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런 NPX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그 전기차의 배터리들이 있는데 처음에 작은 단위가 셀, 고게 합치면은 모듈, 그 다음에 더 합치면은 뭐 블락. 모듈 단에서는 냉각기하고 열이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BMS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장비가 하나 붙거든. 거기에 이제 칩 설계를 하면은 이렇게 그 배터리들이 서로 간에 충돌 안 나게끔 효율성을 조절하는 거야. 근데 우리 배터리 왜 얘기 한번 했는 것 같은데 폭발하고 부풀어 오르고 화재가 나고 하는 거는 전자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 방전 충전을 왔다 반복한단 말이야. 근데 전자는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멋대로 막 이렇게 튄다고. 그러다가 자기네가 늘 다니는 경로라는 게 생기고 그 경로를 가다가 못 가면은 위상 경로라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하지정맥 얘기했잖아. 근데 그럴 때 이제 압력을 뭐 낮춰준다든지 이쪽 반대쪽을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거야. 그런 BMS 기술이 제일 핵심 기술인데 NPX 반도체가 그걸 제일 잘합니다. 글로벌하게는 국내 업체도 있긴 하지만 LG이노텍, 현대모비스, 파워로직스. 뭐 누리텔레콤도 한다고 하지만 누리텔레콤은 실제 관계성은 없는 것 같고 스마트 그리드로 오히려 거기는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주가는 뭐 금요일날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누리텔레콤은.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일본 행보보다는 오히려 그런 유럽 행보가 더 관심 있고 지금은 사실 많은 것들을 펼쳐놓지는 않고 있지. 기업 총수들은 정권의 이걸 봅니다. 안 볼 수 없잖아. 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 그 사람의 어떤 건지는 봐야 되니까. 미국이 지금 제일 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까지는 확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 주린이. 미안하다 반말해서. 주린 씨. 질문. 필라홀딩스가 너무 사고 싶은데. 하고 싶은 사야지. 옷이 예쁘니까 필라홀딩스를 산다. 굉장히 좋은 얘기야. 또 뭐 이번에 모델도 BTS하고. 진짜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지금 10대 후반 친구들은 음. 필라 엄청 많이 신고요. 그 또 디자인도 잘 뭐 이렇게 굽높 막 통통한 신발이지만 그걸 또 선호하는 층에서는 선호하겠고. 그러니까 소비는 어디선가는 이루어지는데 의류 쪽에 의외로 많은 소비들이 이루어지더라고. 한때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양복 원단도 약간 스판덱스처럼 이렇게 좀 탄력성이 있는 양복들을 선호하고 옛날 같으면 딱딱했는데 요즘은 탄력성이 없으면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판덱스 소재 기업들 뭐 효성 실적 좋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근데 큰 이슈는 아니고 하여튼 필라홀딩스는 괜찮다.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잘 올라왔네. 오늘도 6%. 6%. 주린이 나보다 더 많이 하는데? 결론은 괜찮다. 의료 쪽이 괜찮다. 근데 이거 다 안다 시장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남들 다 아는 거는 별로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직관적으로 접하는 거에 투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선하고 그게 오히려 뭐 훨씬 낫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많이 한다고 잘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제 뭐 금리도 보고 뭐 환율도 보고 오만때만 거를 다 보고 사회면부터 해서 하루에 내가 기사를 서치하고 보는 것만 해도 200, 300건이 된단 말이에요. 눈 빠지게 보지. 근데 그렇게 많은 걸 봐서 종합을 한다고 해도 결론이 명확하게 도출이 잘 안 돼. 그냥 단순한 단편한 투자가 헐 나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주린이 멋있다. 파이팅. IT 하나 보면 아모텍을 좀 보겠다. 아모텍의 포인트는 자회사 아모센스가 있는데 이 아모센스가 알짜배기야. 아주 알짜배기야. 아까 얘기했던 MPX 반도체 있잖아, 자율주행하고 아모센스가 기술력이 대단히 뛰어나. 근데 먼저 스타트 두 번 그 약간 첫째와 둘째가 있으면 둘째를 먼저 지금 상장을 한 게 아모그린텍. 근데 아모텍이 이제 홀딩스 같은 개념이고 그 첫째 장자가 아모센스인데 아모센스 상장을 준비해. 많이 도출된 기사가 아니야. 지금 주관사 선정하고 뭐 가야 되고 시간이 좀 있겠지만 이 아모센스가 굉장히 알짜배기야. 그러니까 모션 센스, 모션 스크리닝, 자율주행할 때 뭐 여러 명이 있어. 뭐 임산부가 있고 강아지가 있고 유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굴 먼저 이걸 지나가야 되는데 선택상이 어렵잖아. 브레인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센서들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아. 칩셋 업체라고 하는데 칩들에 대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모센스가 많이 가지고 아모센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상장을 준비한다면 아모텍도 슬슬 부릉부릉 시동하지 않을까? 근데 언제 상장을 하는지 모르니까. 내년 초반일 것 같아. 지금 막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으니까. 아모센스를 찾아가지고 내용을 쭉 한번 공부해 보세요. 다트 전자공시에 들어가면은 아모센스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쭉 봐서 기업 사업 내용, 수익성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봅시다. 이번 주에 우리 미션 숙제는 아모센스를 공부해 봅시다. 그러게 내 맘대로 막 편성하고 제발 공부합시다. 제이마의 공부방 늘 똑같고 반복적일 수 있는데 인크로스는 뭐 우리 얘기 설명 많이 했잖아. 11월 정도에는 인크로스가 이제 TV 광고가 나가면은 티딜이라는 게 조금 컨턴 점프할 수 있고 인크로스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추적 종목. 그다음에 동국제약도 얘기를 많이 여러 번 했지. 동국제약은 또 실적 시즌에 다가올수록 동국제약 실적은 매우 우수하게 서프라이즈 할 것 같고 각 분야별로 일반의약품, 뭐 전문의약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이런 화장품 골고루 다 잘 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되지 동국제약은. 거기에 이제 신제품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업을 내가 선택할 때 아까 우리 주린이의 그 필라홀딩스처럼 TV를 많이 보잖아. 광고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까? 그러면 그거는 기업이 뭔가 시도를 하잖아. 동국제약 광고 많이 나와. 뭐 대표적으로 인사돌. 하여튼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잖아. 내가 그 정성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본 포인트 중에 하나가 CEO 평가입니다. 근데 이제 동국제약 CEO는 뭐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안면이 있어 몇 번 이렇게 자리를 했지만 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식사 자리였고 식사 후에 인사도를 드시더라고. 자기 회사 제품을 자기가 먹는 거야.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닐까? 그래서 기업을 보는 분석법에 뭐 재무제표고 지랄 연배이고 차트가 어떻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 하나를 눈여겨 본다면은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게 실적으로도 실제 수치 데이터가 나오고 자꾸 그로스 성장을 하고 또 신제품도 나오고 또 한다니. 뇌경제 TV가 상장돼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 최일마를 보고 사야지. 아닌가? 아니. 미안해. 대한항공이 지금 자산 매각을 막 해. 기내식도 팔았어. 기내식 분야를 9,900억에 팔았는데 사모펀드에 그럼 한 1조 들어갔겠지. 그리고 또 송현동 부지도 지금 팔려고 그러고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항공도 뭘 팔아가지고 또 돈을 지금 계속 모은단 말이야. 왜 돈을 모을까? 돈이 없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돈이 부족하면은 그냥 직원들부터 해고를 하거나 무급휴직으로 순환보직 하잖아. 지금 알잖아. 승무원들 어려운 거. 기장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일단 시행을 하고 그래도 돈이 없을까? 이건 아닌 것 같고 뭘 할 것 같은 거지. 새로운 건 아닌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 뭔데? 설렌다. 아는데? 뭐죠? 아, 내가 얘기하면 안 돼. 삐 삐 잘라? 할게요. 이거 뭐
사실 우리 출연하는 그 박승찬 교수가 쓴 책인데 더 차이나라고 저랑은 또 친구고 나이가 같고 해서 우리 박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읽어볼 만합니다. 중국과의 그 패권 전쟁에서 책을 뭐 사실 이게 아니라 뭐 요즘 가끔 어떤 읽을 만한 책 권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 요즘 읽고 있는 책 더 차이나 책이 새 건데. 읽고 있다 그랬잖아요. 나온 지 며칠 안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루 만에 이거 다 읽어. 하여튼 우리 박승찬 교수 또 화이팅 하시고 오늘 내용 별로 루즈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도 시장과 연동된 같이 뭐 막 장이 좋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신선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방방 뜨고 재밌게도 힘있게 좀 하겠는데 너무 뭐 가라앉아 있는 시장 고객 예탁금도 줄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우리 시청률도 좀 줄지 않니? 뷰 이거 뭐지? 그지? 똑같아. 관심이 높을 때는 뭐래도 찾아보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좋아요, 구독. 앞에 했잖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다는 게 좋나요?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땡. 안녕.